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영암군과 곡성군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대문구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를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충북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인구가 줄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군이 전남에만 6곳이 있는데요. 영암군과 곡성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암 3호 보건소가 오래간만에 어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진료합니다. 영암군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다시 시작된 것은 무려 20년 만입니다. 그동안 영암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프면 광주나 먹포로 이동해 원정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의 주말에는 거의 못 가고요. 평일에는 광주나 목포로 많이 다녔습니다. 보건소에 소아과가 생겨서 많이 좋아요. 애들 아픈데 목포까지 멀리 안 가서 너무 좋아요. 소아 진료 기피 현상으로 귀해진 소아과 전문의를 시골까지 모셔오는 데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용됐습니다. 젊은 분들이 아이가 아팠을 때 인근 지역으로 병원을 가게 돼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었고요. 이거를 고향사랑 기금 덕분에 전국 최초로 소아과를 운영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이제 전남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이 없는 곳은 구례와 보성, 신안, 담양, 곡성 등 5곳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곡성에서도 오는 27일부터는 광주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옥가 진료소를 주 2회 방문해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 역시 고향사랑 기부금이 활용됩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 대상의 전문 병의원이 시골에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공백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개학을 맞이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정비합니다. 9월 27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집중 정비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과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중점 정비 대상으로는 학교 주변의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와 운전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 시에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입니다. 이번 집중 정비를 통해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군은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개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를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의무화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견 자진 신고를 다음 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자진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등록자는 반려견을 데리고 관내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신고자는 대행기관 방문 또는 정부24,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으로도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식별장치로는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에 거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10월 1일부터는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발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2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마포구 치매안심센터가 동주민센터로 출동합니다. 주민들에게 한 발짝 가까이에서 검진하기 위함인데요. 7개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검진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마포구가 하반기 동주민센터 치매 선별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선별검진으로 60세 이상 지역 주민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선별검진은 마포구 치매안심센터가 동주민센터로 출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인지 저하 시 센터 연계와 정밀 검진을 안내합니다. 검진은 8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염리동, 합정동, 상암동 등 7개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 봉사를 지원했습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자주 두발 정리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대한미용사회 마포지회 효도밥상 봉사단이 온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3일 마포 구민체육센터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미용 봉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한미용사회 마포지회 효도밥상 봉사단과 하지송 헤어월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두발 정리를 도와주며 따스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미용과 함께 준비된 간식을 드시며 현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소통했습니다. 13일 진행된 미용 봉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이수페타시스와 반도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신설에 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수페타시스가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21,344제곱미터 부지에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제5공장을 신설하는 겁니다. 인쇄 회로 기판은 첨단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2023년 미국에서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핵심 품목입니다. 신규 제5공장이 완공되면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의 월 생산량이 약 1.5배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5,790억 원의 매출을 2030년까지 약 1조 5천억 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관련 관계기관 회의가 22일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대구 경북 통합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이견이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의 절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해야만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시가 한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대전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장우 시장은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16곳의 지정서를 수여했습니다. 대전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보육 교직원들의 심신을 재충전하는 소통과 화합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보육 교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농업횡성군지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횡성군과 농협횡성군지부, 횡성농협, 안흥농협, 농정지원단이 함께했으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날 양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함께 체결해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 공급을 통한 기부자 만족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협의체에 농업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군에서 치매 환자 돌봄 가족 프로그램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치매 환자 돌봄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돌봄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돌봄 방법 등은 물론 가족 간 정서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치매 가족은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며 돌봄에 대한 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꽃매미 등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으로 인한 잇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방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평창군 산림과는 평창 구규림관리소,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5명을 동원하여 도심지 등 생활권 주변 꽃매미, 미국 선녀별내 등 돌발 병해충에 대해 32헥타르 규모의 방제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있다며 적기에 방제 작업을 펼쳐 군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먹거리 제공과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가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의 용도 변경 허용과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공표합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청남대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중앙부처를 통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허용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충북도가 TMF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충북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육성 자금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저리 정책자금인 충북형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의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상점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도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도 지원하는데 대상은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자 중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지원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권에 대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1년 추가 만기 연장을 지원합니다. 보령시가 신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보령시와 용역사, 자문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과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지휘부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령시는 지속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비점을 보완해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반부패 청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같이 청렴동행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같이 청렴동행협의체는 경북도지사를 의장으로 건설, 산림, 소방 분야 민간협회장과 감사관 등 관련 실국장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청렴실천협약서, 2024년 반부패 청렴시책 보고, 공동실천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실시됐습니다. 이어 청렴 저해 요인 및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공사, 용역, 소방 분야 부실 시공 방지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같이 청렴동행협의체를 중심으로 도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청렴 실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방향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3일 대구 계명대에서 개최된 분권과 통합 초청 간담회 특강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화로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전 세계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들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큰 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회장단이 포항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는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와 우호 협력 교류 관계로 양도시의 발전을 응원하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광용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협회장이 이끄는 DYE에서도 포항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8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으로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과 달리 지역 사정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온갖 혜택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분양을 시작한 광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 야구장 티켓, 영화 관람권부터 자산관리 세미나까지 계약자들에게 매번 달라진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만족감과 계약을 하신 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저는 이 분양의 여건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는 2026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는 유명 입시 전문가를 초대해 대학 입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단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래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요. 중도금 대출 이자나 발코니 확장비 지원 등 아파트와 직접 관련된 지원이 줄을 잃었던 분양 혜택이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훈풍이 불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과 달리 지역은 언제 살아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계는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부족하고 부지 매입 계약이 불발되는 등 여건이 악화된 탓인데요. 오는 2036년까지 민간 데이터 센터 100기를 유치하겠다는 전라남도의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계 한 투자회사는 해남 솔라시도에 10조 원 규모의 4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업체는 사업지를 필리핀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021년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한 전남 1호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순천 건립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해남 솔라시도의 경우 전력 개통의 불안정과 전력 발전 단지 부족이 원인으로 꼽혔고 순천은 부지 매입 계약과 국정원의 보안 강화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수요 증가로 현재 147개인 국내 데이터 센터가 2032년까지 1,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춰 전라남도는 2036년까지 데이터 센터 100곳 유치 계획을 내놨으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된 전력을 이동시켜줄 전력 개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다음 달부터 2031년까지 7년 4개월 동안 태양광 등 추가적인 발전 허가를 중지시켰습니다. 현실만 본다면 전남도 데이터 센터 100기 유치는 장밋빛 전망에 불과합니다. 알리백과 싼 전기요금을 무기로 기업을 유치하는 전남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해안 전력 개통망 개통이 빨라봤자 오는 36년인 만큼 그때까지는 전력이 남아돌아도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서해안 전력 개통망 조기 완공을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내년 초 선정될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송배정망 구축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전남의 민간 데이터 센터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댄 건 지방세였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영향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입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올 상반기 보통교부세는 각각 7,144억 원과 4조 941억 원으로 2년 새 1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입 역시 2년 새 5,500억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바꾸거나 조정할 때 가장 먼저 지방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함께 대안을 가지고 조정하거나 바꾸기를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두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당분간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전남 인구 감소 지역 기초단체들 역시 이제서야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반드시 지방 세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수 개편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2024 남방 큰 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가 제주시 김영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청정 제주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도 공직자들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제주 만덕클럽 등 민간단체 회원과 관광객 등이 참가했습니다. 플로깅 참여자들은 김영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걸으며 폐플라스틱, 낡은 어구, 버려진 생필품 등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의 바다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제주 바다를 지키는 데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괴산 고추축제가 괴산에서 열립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괴산에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괴산 고추축제를 개최합니다. 괴산 청결고추를 비롯한 농특산물과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충북 우수축제로도 선정됐는데요. 황금 고추를 찾아라, 속풀이 고추 난타, 유기농 괴산 가요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괴산 청결고추를 맛볼 수 있는 괴산 고추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물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한 가운데 다수의 학교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실 및 규모가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되진 않았지만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됐을까 하는 공포감이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다가 붙잡히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